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환입니다. 176석 공용 여당의 질주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음에도 통상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냉소하는 미소를 날렸죠. 역시 민주당의 든든한 후원으로 찬성 109석, 반대 179석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의원 7명이 이미 개정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야당의 제출된 개정안과 통합심사라는 이런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만 통과시켰죠. 초스피드 국정처리였습니다. 7월 29일 법사위 통과, 7월 30일 본회의 통과, 바로 7월 31일 정부로 보내서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을 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정말 초스피드의 국정처리였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그저 지나가는 기차 보고 짖는 개소리 정도로만 여긴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쾌, 상쾌, 통쾌하다고 환호작약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도대체 야당을 뭐 하는 건지, 밥값을 하는 건지 하는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국은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란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에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이 근 180석에 달하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하게 성실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정말 매갈 없이 손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의원직을 내던지는 극적이고 전면적인 정치 투쟁은 제가 보기에는 언감생심 꿈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이면 그 권력은 견제받지 않아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논리라면은 과반수보다는 3분의 2가 더 세죠. 3분의 2보다는 만장일치가 더 셀 거 아닙니까? 과반수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이유로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그걸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죠. 소수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 내지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국 체제에서 무제한의 권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과반수든 3분의 2든 아니면 만장일치든 법과 원칙에 의한 견제는 반드시 밟아져야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걸로 오인하는 분 참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히틀러는 아주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 패전 국가로서 또 엄청난 배상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암울한 정국에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전국 혼란에 계속 편성을 하면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선거 때마다 의석수를 늘렸고 급기야 과반수 이상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총리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수권법을 통과시켜서 총통이 된 것이죠. 절대 불법 쿠데타로 한 거 아닙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하고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그 히틀러의 만행을 용인한 나라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이런 역사인식도 없이 집권당이랍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수결이라는 미명으로 이끌어가는 무식함을 보이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미래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로 맹탕입니다. 다수결이라고 무조건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유, 정의, 평등,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공화주의라는 이런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앞서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죠. 이런 제약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런 법과 원칙을 지켰다면 히틀러의 그런 만행은 역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뼈아픈 우리 인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분명히 각성해야 됩니다. 정권이 여야 간에 바뀌면은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매도하면서 적폐정권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역사가 진전하고 나아질 줄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여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찍어내려는 것을 보고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해 달라고 촉구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를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박근혜 정부 때는 법을 지켜라 해놓고는 이제는 법을 어겨가며 사퇴니 아니면 항명 이렇게 운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권에도 이런 역사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음을 보고 그나마 약간 안도의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103석이라 힘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궤변이죠. 언론 탓만 하는 야당 지도부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나도 임차인이다 라는 연설처럼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사당에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여당의 오만과 뻔뻔함과 독선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지만 그 똑같은 발언의 파급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이 야당의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공개 토론을 하면서 민주적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배우고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고라에 모여서 청중을 향해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면서 또 설득할 수 있는 수사, 기법, 이 말하는 기법을 잘 활용해서
결국 그 청중들의 마음을 내 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포갑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정부의 법률을 어기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두대로 보여서 목을 쳤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촛불 정부는 법률을 어기면, 똑같이 법률을 어기면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소로 보내고 있죠. 볼까요? 주 52시간제를 어기고 일 더 시키면은 2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어기면은 3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난하면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서울 강남 송파구 부동산 거래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하면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집을 60일 이내에 팔지 않으면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더불어 자코뱅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더불어 자코뱅당이 되더라도 자유민주국가로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형성해온 법과 원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제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법률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중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이에 어긋나는 입법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그 자유와 정의, 법치 등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더불어 자코뱅당이 무너뜨리고 있음을 뼈아프게 지적해야 됩니다. 아무리 좌파 성향 인사가 다수를 점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장애 집회가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부터 제한하고 관찰 한번 시켜보십시오. 전세살이가 월세살이 되어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기득 수구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신들 잘못으로 집값을 올려놓고는 집주인을 오히려 비난하는 권위주의 통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죠. 정말 국회의원 소환법을 만들면은 소환 대상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 놀기 좋은 정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다수결의 횡포, 다수결의 독재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